축하드려요, 회장님. 제 뱃속 아이 아빠가 오늘 새장가를 가네요. 비에 젖은 인부복을 걸친 여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식장을 찢어놓습니다. 터질 듯 부푼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로요. 그때 여자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힘껏 뿌립니다. 차르르륵. 하얀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다 신랑 구두 끝에 툭 떨어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친부 박도훈 일치율 99.99%. 어머, 저게 뭐야? 시어머니 최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식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 이야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께 로또 같은 뜻밖의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신랑 박도훈 군과 신부 강미나 양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호텔 웨딩홀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하객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 아래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박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 다 가진 듯한 미소였죠. 그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강민아가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도도하게 턱을 치켜든 얼굴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머,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게. 전처는 6개월 만에 쫓겨났다며? 애도 못 낳는 몸이라던데. 쯧쯧, 여자가 도끼만 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복스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거야. 맨 앞줄 혼주석.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릴 듯 했습니다. 3대 독자 아들이 재혼을 하고 이제 곧 때를 이을 손자 소식도 들려올 테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쾅! 그때였습니다. 축복의 행진곡이 시작되려는 찰나 예식장의 육중한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하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훅 밀려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습니다. 빛바랜 회색 인부복, 땀과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신발조차 없는 맨발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배. 남산만 한 만삭의 배였습니다. 허? 저 여자 누구야? 임신부 아냐? 이서윤이었습니다. 6개월 전 불임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났던 조강지처. 위자료 한 푼 없이 내던져졌던 그 여자가 뱃속에 도훈의 아이를 품은 채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겁니다. 뭐야? 저 미친 여자 막아. 당장 끌어내. 입구를 지키던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의 양팔을 억세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윽. 서윤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이 꺾이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오고 있었거든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죠.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내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살게 할 순 없어. 서윤은 짐승처럼 몸부림쳤습니다. 경호원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박도훈한테 할 말 있다고. 그 소리가 웨딩홀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찢어발겼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당황해 주춤하는 순간 서윤은 그 틈을 비집고 버질로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맨발이 닿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밟은 유리 조각 때문인지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 절뚝, 한 걸음씩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터질 듯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치골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요. 그건 축복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처절한 행진이었죠. 단상 위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 내쫓았던 전처가 저렇게 만삭의 몸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유나? 도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새 신부 미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 저거 쫓겨난 그년 아니야? 혼주석에서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배 좀 봐. 저게 무슨 꼴이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식장을 때렸습니다. 경호원들 뭐해?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남의 잔치에 와서 행패야.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냐? 돈 뜯으러 왔나 봐. 뱃속에는 대체 누구애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서윤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푼 배를 감싸 쥔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보여줄게. 네가 누구 핏줄인지,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줄게. 서윤은 죽으림을 다해 단상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뺏어들었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식장을 긁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헐떡이며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훈과 미나를 충혈된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뚝. 낡은 인부복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제 뱃속 아이의 아빠가 오늘 새장가를 가네요. 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미나가 비틀거리며 도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차르르륵. 하얀 종이들이 꽃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하객들의 머리 위로 눈발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서윤이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불임이라고 내쫓았던 여자가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대체 누구 핏줄인지. 한 장의 종이가 도훈의 구두 끝에 닿았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친부 박도훈 일치율 99.99%. 도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악! 서윤이 배를 감싸 안으며 뒹굴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다. 119 불러. 빨리. 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하객들의 머리 위로 식장 바닥으로 사뿐사뿐 내려앉았죠. 그건 축복의 꽃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식의 파탄을 알리는 사형 선고장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친자 확인서야. 하객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친부 박도훈, 일치율 99.99%? 세상에. 그럼 저 뱃속 애가 회장님 애라고? 술렁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과 경악의 탄식으로 뒤섞였습니다. 단상 위 박도훈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쓰러진 서윤, 그녀의 다리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 유나? 도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여자. 불임이라며 씨바지 자격도 없다며 모욕을 주고 버렸던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품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도훈이 비틀거리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새 신부 강민아가 도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도훈 씨, 속지 마요. 미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저거 다 가짜예요. 저 여자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도끼 서린 뱀처럼 번들거렸죠. 저 배도 가짜일걸요? 뽕 넣은 걸 수도 있다고요. 미나가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재벌가 사모님이 되려던 꿈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뭐해? 경호원들.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내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년이야. 하지만 경호원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진 임신부를, 그것도 회장님 아이를 가졌다는 증거까지 나온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켜. 다들 비키라고. 혼주석에서 최 여사가 튀어나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돋보기 찾을 새도 없이 종이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하며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99.99. 최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핏줄 내 손주.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대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했던 여자였거든요. 며느리가 밉네곱네해도 핏줄 앞에서는 이성이 마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쓰러진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배, 아니 그 속에 든 손주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야, 너 정신 차려. 최 여사가 서윤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내 손주 잘못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아들어? 고통에 신음하던 서윤의 머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배가 출렁일 때마다 온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아, 아파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거 놓으세요, 아이가. 하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 부르고 뭐해. 쩌렁쩌렁한 고함이 식장을 때렸습니다. 내 손주 살려내라고.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혀를 차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 꼴 좀 봐라. 며느리 쫓아내더니 천벌 받았네. 쯧쯧.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도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미나였습니다. 몰래 쥐고 있던 핸드폰을 다급하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빨리 처리해. 의사 입단속 시켜. 문자 발송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도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의사? 입단속? 순간 6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에게 자궁 기형 판정을 내렸던 산부인과 의사. 그 의사를 소개해 준 게 바로 비서였던 강미나였습니다. 설마 도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임 진단서, 갑작스러운 이혼, 미나의 승진과 결혼, 모든 게 너무나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도훈 씨, 뭐해요? 미나가 다가와 도훈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저 여자 빨리 병원으로 치워버려요. 우리식 올려야죠.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결혼식 타령이라니요. 도훈이 미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훈 씨, 지금 저 여자 편드는 거예요? 닥쳐.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내 눈엔 저 피가 안 보여.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고. 식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나는 처음 보는 도훈의 분노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훈이 미나를 밀쳐내고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최 여사가 아직도 서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마저 밀어냈습니다. 비키세요, 어머니. 뭐야 이 녀석이. 애 잡을 일 있습니까? 도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 종이장처럼 가벼웠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 파르르 떨리는 입술, 도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뚝. 서윤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도훈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흐응 내 아이.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이 건드리지 마. 서윤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훈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도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안 건드려.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조금만 참아. 병원 가자. 도훈이 서윤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하얀 턱시도에 붉은 피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미나와 최 여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꺼지라고. 도훈이 서윤을 안고 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웨딩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쥐고 주저앉은 미나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손에 쥔 채 벌벌 떠는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쑥대밭이 된 식장을 보며 혀를 차는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드러내며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6개월 전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진료실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초조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풀었다가 다시 깍지 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서요. 서윤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생리도 끊긴 지 좀 됐는데 혹시 임신일까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곁눈질로 진료실 구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비서 강민아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임신은 아닙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럼 속이 안 좋은 건 자궁 내벽에 심각한 유착이 보입니다. 선천적인 자궁 기형이에요.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평생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영구 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임이요?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초음파 화면에는 아기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의사는 미나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화면을 조작한 겁니다. 이럴 수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서윤이 의사의 가운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뭔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데 뭘 더 봐요? 나가세요. 다음 환자 들어옵니다. 그때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사모님, 일단 나가시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죠. 회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이미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였거든요. 며느리 불임 확정. 그날 저녁 대하그룹 본가였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우르릉거렸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쿵 서윤의 트렁크 가방 하나가 마당 빗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번개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서윤을 삿대질하며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최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 자궁이 썩었다는데 무슨 노력을 해?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밥만 축내더니 결국 시도 못 받는 몸이라니.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우리 집안에 재수를 옴붙여. 뭔 가정교육을 받은 거야. 대체 며느리가 아니라 가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도훈 씨 올 때까지만. 도훈이? 최 여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걔한테는 내가 다 말해뒀다. 너 같은 하자품이랑은 못 산다고 하더라. 위자료는커녕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밥값이나 안 청구하면 다행인 줄 알아. 탕!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이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주먹이 부서질 듯 문을 쳤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흙탕물에 젖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터벅터벅 비 내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서윤이 전봇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에까지 토해낼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더럽다는 듯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이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의 차였습니다. 최 여사가 차창 너머로 구역질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쯧쯧 가지가지한다. 혀를 찼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채하기까지 해? 미련한 것. 아유 꼴 보기 싫어. 기사 양반 빨리 가. 차가 속도를 높여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의 입덧을 채기로 치부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쌩안이 지나가 버렸죠. 서윤은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구역질이 병이 아니라 뱃속에 찾아온 작은 생명의 신호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대하그룹 본가 도훈의 침실이었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죠. 이제 다 끝났어. 미나가 서윤이 쓰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이 집 안주인은 나야. 거울 속에 비친 미나의 얼굴,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품고 있는 것이 단순한 혹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라는 것을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빨리. 응급실 침대가 미친 듯이 굴러갔습니다. 서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하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시트가 붉게 물들어갔죠. 도훈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침대를 따라 뛰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의사의 가운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도 산모도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하얀 턱시도가 서윤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매자락, 가슴팍, 무릎까지 온통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도훈을 밀어냈습니다. 철컥 처치실 커튼이 닫혔습니다. 도훈은 커튼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 같았습니다. 서윤아.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또각또각. 그때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민아였습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대충 추어 올린 채 도끼 서린 눈으로 도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도훈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식장을 박차고 나가면 어떡해요. 하객들 다 보고 있었다고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여자.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전에 없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결혼식 타령이 나와? 사람? 흥? 미나가 코웃음 쳤습니다. 저거 다 쇼라니까요.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넘어진 거라고요.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리고 저 뱃속에 당신의 아닐 수도 있어요. 삿대질이 시작됐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도 위조한 걸걸요? 저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도훈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응급실 복도를 찢었습니다. 미나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뺨에 시뻘건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날 쳤어요? 그래, 쳤다. 도훈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더 맞기 싫으면 닥쳐. 네가 사람이냐? 도훈이 미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밀쳐? 내 새끼가 죽을 뻔했어. 이마에 핏줄이 불끈 섰습니다. 네가 죽이려고 했다고. 쿵. 미나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만 더 서윤이 건드리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당장 꺼져. 도훈이 미나를 내던졌습니다. 미나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앙.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미나는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물러나. 이를 갈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린데 적간년 때문에 뺏길 순 없어. 그 시각 처치실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입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반이 조금 박리되긴 했지만 태아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모분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도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훈이 서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취 기운에 잠든 서윤의 얼굴.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만져졌습니다. 손톱 밑에 낀 때도 보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곱디고 왔던 손이었습니다. 험한 세월을 견디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서윤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목이 쉬도록 오열했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갚을게. 미안하다, 서윤아. 벌컥?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훈아, 애는?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내 손주는 괜찮냐? 최 여사가 달려와 서윤의 배부터 살폈습니다. 며느리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씨만 확인하려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도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이잡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탁자에 보온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전복죽이다. 제일 비싼 걸로 사왔어. 뻔뻔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깨면 바로 먹여라. 애한테 좋아야 하니까. 그리고 최 여사가 다리를 꼬았습니다. 제 깨면 말해라. 당분간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애 낳을 때까지만 몸조리해준다고 해. 애 낳고 나면 위자료 넉넉히 챙겨서 내보내면 되니까. 어머니. 도훈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서윤이가 물건이에요? 애 낳는 기계냐고요. 얘가 왜 이래? 최 여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집대를 이어야 할 거 아냐.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쾅! 보온병이 찌그러지며 전복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미쳤니?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나가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눌러 담은 그런 톤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들 핏줄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서윤이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가문의 미래였어요.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서윤의 도끼에 눌린 최 여사가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훈 역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띠리릭.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미나와 재혼하면 살려고 마련해둔 신혼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숨겨진 소굴일 뿐이었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사들인 명품 가구들, 비싼 그림들. 도훈은 혐오감을 느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을 거야? 분명히. 도훈이 미나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 보석함, 여권.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검은색 파우치였습니다. 열어보니 구형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대포폰. 도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미나가 평소에 쓰는 폰이 아니었거든요. 전원을 켰습니다. 패턴 잠금이 떴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생일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나는 도훈을 속이면서도 도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훈이 통화 목록을 눌렀습니다. 김 원장, 산부인과, 52통, 심부름센터, 15통. 도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원장, 6개월 전 서윤에게 불임 판정을 내렸던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도훈이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진단서는 완벽하죠? 걱정 마세요, 사모님. 자궁기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절대 임신 못하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안심하십시오. 아? 도훈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불임 환자로 만들고 내 핏줄을 지우려 했던 악마들의 거래. 도훈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액정이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도훈은 미나의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나의 빨간색 스포츠카가 보였습니다. 도훈은 조수석에 앉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았습니다. 가져온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6개월 전 영상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쫓겨나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는 미나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유, 그년 멍청해서 속아 넘어가더라니까. 녹음된 미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불임이라니까 엉엉 울면서 믿는 거 있지? 이제 내가 회장 사모님이야. 비웃는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 씨? 걔는 내 손바닥 아니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멍청이잖아. 애새끼 하나 못 만드는 고자라고 해도 믿을걸? 도훈은 화면 속 미나를 노려봤습니다.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쾅! 내가 미친놈이었어. 이를 갈았습니다. 저런 년한테 속아서 서윤이를 버리고. 도훈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훈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불러. 그리고 경찰청장 연결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아야겠어. 도훈은 증거 자료를 챙겨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예민했어. 서윤이는 대충 정리하고 나왔어. 저녁에 집에서 봐. 맛있는 거 해놓을게. 미나를 안심시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려는 덫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로비였습니다. 미나가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의 문자였습니다. 미나가 문자를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콧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나 없이 어딜 가. 화장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핏줄? 애새끼야 지우면 그만이지. 미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도훈이 자신을 위해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면서요. 저녁 8시였습니다. 미나가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펜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하지만 거실에는 촛불도 없었습니다. 와인도 없었습니다. 대신 형광등 불빛 아래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씨 되십니까? 뭐야? 당신들 누구야? 미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훈 씨 어딨어?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나의 대포폰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훈 씨, 미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선물이야. 도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방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 네가 좋아하는 돈, 명예, 사랑 이제 다 끝났어. 도훈 씨, 오해해요. 미나가 도훈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거 함정이야. 하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미나가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나 회장 사모님 될 사람이야. 으악.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악에 바친 비명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도훈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서윤아. 도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평생 속죄할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윤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미나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임을 도훈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직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배 안에서 콩닥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나 괜찮아요. 엄마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였습니다. 여기 회장 어머니야. 보호자 외에는 면회사절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것들이 미쳤나? 내 며느리 보러 왔다는데 왜 막아? 서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목소리. 최 여사였습니다. 벌컥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과 큼지막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경호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악기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상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었죠. 아이고 아가.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내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최 여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털썩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불 아래 솟아오른 배에 꽂혀 있었죠. 우리 손주 내 강아지.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지? 할미가 왔다, 할미가. 최 여사의 손이 배를 향해 뻗었습니다. 서윤은 기겁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는 무안한 듯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 화가 안 풀렸구나.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최 여사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인 특전복죽이다. 숟가락으로 죽을 저었습니다. 전복 내장까지 다 갈아 넣었어.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 우리 손주도 튼튼해지지. 숟가락을 떠서 서윤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아해라. 서윤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치우세요. 냄새나니까. 뭐, 냄새? 최 여사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래, 입맛이 없나 보구나. 최 여사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최고급 베넷 저고리와 딸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거야. 우리 손주 태어나면 입히려고 내가 아껴뒀던 거다.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어떠니? 예쁘지? 서윤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짐 가방을 던지며 시도 못 받는 년이라고 내쫓던 사람. 핏줄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니. 혐오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용건이라니 섭섭하게. 최 여사가 가슴을 쳤습니다. 예, 지난 일은 다 잊자.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나도 속았어. 그 강민한 년이 의사까지 매수해서 사기를 칠 줄 내가 알았겠니? 억울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감히 내 손주를 없애려고 해? 그녀는 감옥에서 썩어도 싸다.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풀고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라. 집이요? 서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내 손주를 밖에서 낳게 할 순 없잖니.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주마. 위자료? 원하는 만큼 불러. 10억? 20억? 다 줄게.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천박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서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서윤이 링거 꽂힌 손을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죽그릇을 3개 쳐냈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복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 여사의 명품 치마에도 누런 죽이 튀었죠. 어머.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니? 이게 얼마짜린데? 서윤은 눈 하나 깜짝 안 왔습니다. 최 여사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돈? 보상?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내 자존심,
내 아이가 겪을 뻔한 죽음. 그걸 돈으로 퉁치려고요?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 여사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이 6개월 전 빗속으로 내던진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가문의 미래였어요. 최 여사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이 아이 내 아들이에요. 서윤이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박씨 핏줄? 천만에요. 내 성 따서 이준수로 키울 겁니다. 당신들은 평생 이 아이 발가락 하나도 못 볼 줄 아세요. 이 건방진 년이. 최 여사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감히 우리 3대 독자를 때리려는 기세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도훈아. 최 여사가 억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우리 손주를 성을 간단다.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제발 좀 나가세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더 추해지실 겁니까?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모시고 나가. 당장. 이거 나. 못 나가. 최 여사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윤의 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주 내놔. 내 핏줄이라고. 닫히는 문 너머로 악에 바친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쏟아진 죽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면목이 없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 누웠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등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이미 산산조각 난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로도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민아는 쥐새끼처럼 숨어들었습니다. 대포차를 타고 병원 주차장 구석에 웅크린 채 며칠째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초점 잃은 눈동자, 화려했던 예비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악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핸들을 물어뜯을 듯이 꽉 쥐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안 죽어.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서윤. 저 여자가 만삭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자신은 회장 사모님이 되어 호의호식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서윤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죠. 함께 있던 간호사가 서류를 가지러 잠시 데스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미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이야. 미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전기 충격기를 꽉 쥐었습니다. 휠체어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옆구리에 차가운 금속을 들이댔습니다. 서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미나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차에 타. 서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미나의 눈빛. 섬뜩했습니다.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다칠까봐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터질 듯 부른 배를 부여잡은 채 서윤은 미나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차에 탔습니다. 미나가 문을 잠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려줘.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대답 대신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백미러 속 미나의 눈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너랑 그 애새끼 내가 같이 데려가 줄게. 미쳤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 미쳤다. 미나가 악을 썼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쳤는데? 핸들을 좌우로 꺾으며 난폭하게 질주했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그 뱃속에 혹덩어리만 없었으면 내가 회장 사모님이었어. 다 네가 망친 거야. 차가 휘청거릴 때마다 서윤은 배를 감싸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제발. 온몸이 흔들릴 때마다 치골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멈춰. 아이가 다친단 말이야. 다치라고 하는 짓이야. 미나가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죽으라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인적 드문 절벽 도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반 자살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심장 소리와 섞여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경찰차 3대와 검은 세단 1대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걸 알고 GPS 추적을 해서 따라붙은 것이었습니다. 젠장, 끈질긴 놈들. 미나가 이를 갈며 속도를 더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도 경찰차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포위였습니다. 기익. 미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외침과 함께 경찰 특공대가 달려들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는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찰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얼굴이 아스팔트에 처박혔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미나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 억울해. 난 사랑한 죄밖에 없어.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에서 도훈이 뛰어내렸습니다.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훈 씨.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좀 봐줘요. 나 도훈 씨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알잖아.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사랑?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넌 짐승이야. 아니, 짐승도 제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도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넌 괴물이라고. 도훈 씨,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도훈이 등을 돌렸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지라고. 경찰들이 미나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악에 바친 비명이 절벽 끝으로 흩어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서윤이 타고 있는 조수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에 젖은 이마, 부른 배를 감싸쥔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도훈이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은 도훈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 흐흑.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훈이 서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왔잖아.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의 배에서 콩닥콩닥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순간을 견뎌내고 아이는 씩씩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삐뽀삐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도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미나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드레스, 수갑찬 손목, 악연의 고리가 그렇게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분만실 안에서 서윤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납치 사건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난산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분만실 문만 노려보고 있었죠. 제발 무사해라.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더 힘내. 옆에 있던 최 여사도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대를 이을 손자, 제발 무사하게 점지해 주십시오. 며느리의 아니보다는 오로지 손자 타령뿐인 어머니. 도우는 그런 어머니가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나왔다. 내 손주가 나왔어. 최 여사가 손뼉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도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허공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잠시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3.8kg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모님도 무사하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 여사가 헐레벌떡 다가갔습니다. 제가 사례는 섭섭지 않게 지갑을 꺼내려는데 간호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 간호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산모님께서 면회사절을 요청하셨습니다. 뭐? 최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도훈과 최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분과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접근도 병실 출입도 절대 금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보안요원 불렀으니까 돌아가세요. 뭐? 아니, 내가 할미인데. 최 여사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핏줄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간호사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훈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죽을 뻔한 아내를, 뱃속 아이를 버렸던 죄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보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 내 핏줄. 도훈은 신생아실 통유리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아! 도훈의 시선이 아기에게 꽂혔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힘차게 찡그리는 눈매, 그리고 오뚝한 콧날. 누가 봐도 박도훈의 핏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도훈은 홀린 듯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리벽 하나가 아빠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안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가, 도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야. 목이 메었습니다. 못난 아빠가 왔어.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6개월 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시도 못 받는 년.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내를 내쫓았던 그날의 목소리, 그 벌을 받는 겁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비켜, 나 좀 보자. 뒤에서 최 여사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내 손주 얼굴 좀 보자는데 왜 이래?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꼴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집안 꼴 좀 봐.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 쯧쯧, 천벌이 따로 없네. 도우는 어머니를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아기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밖에서 지켜보기만 할게. 도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 유리벽 하나가 천만리 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깃을 바로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판장님, 원고 박도훈은 아이의 친부입니다. 도훈 측 변호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 환경 면에서 아이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훈 역시 간절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았다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켰을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걸고 아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도훈의 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윤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비 오는 날 쫓겨나던 서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흙탕물에 짐 가방이 내던져지고 서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면.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최 여사가 보낸 문자. 시도 못 받는 년 당장 꺼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와 의사가 공모한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궁 기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절대 임신 못하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안심하십시오. 법정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임신 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서윤 측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이자 학대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 여사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쏠렸습니다. 피고 박도훈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도훈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원고 이서윤의 청구대로 사건 본인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인 이 씨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뭐라?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 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3대 독자 핏줄인데 성을 갈다니.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최 여사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내 손주야. 박씨 집안 손주라고. 최 여사의 악에 바친 절규가 복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수가 될 줄 알았던 내 아들. 이제 영원히 이준수가 되어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고 당당하게 법정을 나섰습니다. 도훈이 비틀거리며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오빠와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도훈이 애원했습니다. 아이 얼굴 한 번만. 하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도훈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원 밖에는 벌떼 같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친권 박탈당하셨다면서요? 임신한 아내를 내쫓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하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번쩍번쩍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회장실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도훈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 짐을 챙길 때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둔 유일한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도훈은 위스키 병을 들었습니다. 벌컥벌컥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으흐흑. 도훈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 손으로 내 복을 걷어찼어. 아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술병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은 책상 밑에 웅크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핏줄도 모두 잃은 남자. 그의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5년 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잔디밭 위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수야, 천천히 가. 넘어질라. 서윤은 돗자리에 앉아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돌이 지난 준수,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 까르르 웃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까르르, 준수가 굴러가는 공을 쫓아 뒤뚱뒤뚱 달렸습니다. 짧은 다리를 열심히 놀렸습니다. 공은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벤치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남자는 낡고해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퀭한 눈, 푹 꺼진 볼,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이었습니다. 회장직에서 해임되고 가진 재산을 모두 위자료와 소송 비용으로 날린 그였습니다.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최 여사는 화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발에 닿은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눈매, 오뚝한 코,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도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준수였습니다. 아가. 도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내 핏줄, 내 아들의 온기를. 준수야, 어디 갔어? 그때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준수를 낚아채듯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훈은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예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아이에게 아빠라고 소개해주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준수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도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서윤은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모르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 그 한마디가 도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 그것이 도훈에게 남겨진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자, 삼촌 기다리시겠다. 서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준수는 서윤의 어깨 너머로 도훈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빠이빠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훈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잘 가라.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내 새끼 행복해야 해. 서윤과 준수의 모습이 벚꽃잎 사이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훈은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벤치, 도훈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어깨 위로 벚꽃잎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있을 때 지키지 못한 죄,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 죄,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또 영원했습니다. 글을 쓰며 도훈의 후에 섞인 눈물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을 서윤이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이 결말이 그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의심하지 말고 꽉 안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